네, 주말 잘 쉬었습니까? 12월 8일 이번 주에 시작인 월요일 마감 방송 오프로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막판에 조금 더 땡기면서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죠. 하이닉스도 20일 돌파된 것 같고, 대신에 코스닥은 오늘 알테오젠이 임시주총에서 코스피젠이 잘 통과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 수급 변동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에코프로 반등을 주면서 나머지 수급 단기동이 좀 있는데 뭐 추세상 별 문제는 없고, 자,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제가 주말에 설명을 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 미장은 FMC 약간 매파적 금리 인하로 말씀드렸던 주간이죠. 이번에는 금리 인하겠지만 1월달에 안 할 수 있다. 자, 중요하게 보는 AI의 차별화되는 과정에서 오라클 실적과 브로드컴 실적, 오라클은 나쁘게 보고 브로드컴 좋게 보는데,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에 연달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주말에 사실은 이게 백악관 트럼프 성향인데, 그 NSS라고 국가안보 전략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년에 트럼프의 전략, 미국 정부에 대한 전략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해 드릴 거고요. NKL이 우연한 부분은 오히려 12월 19일 날 25bp가 아니라 10이나 15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또 박스권 상단 가 있지만 저는 여전히 박스로 보다 보니까 수급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기준 잡아 주시고요. 코스닥도 시소적으로 약간 종목들이 수급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땐 추세적인 문제는 아닌데 약간 수급 갇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12월 박스 보는 코스피가 양봉 내면서 삼전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았던 슈퍼 반도체고요. 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임총이 잘 끝났고 예상대로 됐는데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 거기에다 외국인 사면서 2차 전지나 에코프로는 한번 급하게 매수가 확 들어갔어요. 거래대금이 2조 정도 찍고 있는데 약간 그런 수급들의 변동성은 또 감안해야 됩니다. 전 단기로 보다 보니까 요거 챙겨서 말씀드리고, 여전히 로봇이 좋죠.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로봇들의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우리 거 포함해서 순환매 잘 돌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좁힌 수급에서 바이오 좀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12월달 양봉, 제가 월 양봉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어쨌든 한 주 끝났고 12월달에는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월 양봉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주말에 제가 올려드린 노란 딱지 공부 시간에 댓글을 정말 좋은 거 많이 달아주셨던데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한번 힘차게 파이팅 하시죠. 자, 달러 98.8, 10년물 금리는 4.14, 빅선 여전히 떨어져서 안정성, 변동성 괜찮습니다. 자, 기준되는 미장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AI 시소, 경기 시소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고 드렸고, 유동성, 일본 엔캐리까지 챙기면서 착해진 트럼프, 오늘 정책 얘기 좀 드릴 거예요. 자, 금주 정리와 예상은 제가 주말 방송을 잘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참조시켜 드리고, 자, 12월 달에 금리나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나올 텐데 FMC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할 거라 보죠. 3.75로 바뀌고, 대신에 점도표가 3개월 전에 나 있던 것보다 어떻게 변할지 내년을 전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두 번 정도 더 인하는 3% 초중반대 정도로 나올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차기 연준의장인 케빈 에셋, 이분이 제가 아서 번저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걸 본인도 알다시피 약간 코셔스하게 인하를 하겠다고 말을 살짝 바꾸면서, 암만 지금 트럼프 배선때 얘기해도 저는 균형적인 파월이랑 연준의 무게가 대단합니다. 진짜 연준의 무게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균형감, 무게감이 신뢰를 보내면서 저는 볼게요. 여전히 시장에서도 막 이렇게 급하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면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이번 주 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에서도 그렇고 물가보다는 고용의 무게를 갖고 있죠. 내년에 사실 여전히 저는 AI 해고 대란이 조금 겁이 나는데, 물론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여전히 지금은 괜찮고, AI 관련이든지 MZ들 고용되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도 정말 좋은 대학교 나왔어도 이 젊은 분들이 고용 안 되는 면에서 이 고용에 대한 미리 선반영을 잘해서 준비를 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AI 빅테크 차별화 수익화는 로봇에 대한 행정명령 성장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모멘텀 수급 괜찮고요. 엔비디아 체인 약한 오라클은 목요일 아침, 구글 체인 괜찮게 보는 슈퍼 반도체, 오늘 우리나라도 TSMC 다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괜찮게 보지만 막 한다기보다는 약간 박스권 보면서, 브로드컴 실적 좋게 보는 애들은 금요일 아침까지 이번 주 보시면 돼요. 여전히 투자 타겟은 슈퍼 반도체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에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NSS 조용하게 발표를 했는데 이 의미를 한번 정책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시고 계셔야 돼요.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NSS로 하는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국에서 백악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조용하게 발표했어요. 자, 이거는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나 알릴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가, 아메리칸 퍼스트, 그 다음에 그래서 신화에 나오죠. 지구로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 세계 경찰 역할은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분위기인데 한 챙겨볼 거는 뭐냐면 중국 관계를 묘사할 때 상호 이익이 되는 경쟁 관계다.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어요. 표시하는 것도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물론 놓치진 않았지만 1년 남았던 여러 가지 유예시켰던 부분에서 지금은 우호적으로 중국을 대하겠다는 게 분명히 보였고, 자, 물론 대만 분쟁은 여전히 억제가 최우선을 얘기했어요. 여전히 양안 관계는 어떤 시진핑의 영린 같은 거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서는 잠재적 리스크는 있습니다. 챙겨봐야 되고, 자, 어제 보시면 그 국방부 장관인 헤그세스 나와서 이분도 그랬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폴란드는 모범 동맹이다. 야, 너네들 보니까 모범 동맹이니까 뭐 약간 베네핏을 준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물론 베네핏 주는 건 좋죠. 근데 그 부분이 동맹국도 서로 집단 방어에 지출을 늘려야 된다. 뭐 국방비 늘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고, 뭐 동맹 그래도 챙기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자, 특이한 거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어떤 부분은 저는 이제 북한 문제가 뒤쪽으로 넘어갔다, 아니면 아예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도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승락 정책실장 나오셔서 작성 방침이 변하는 거지 북한 문제는 뭐 미국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뒷전이나 핵 보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사실 푸틴이랑 시진핑은, 자, 푸틴이랑 그 트럼프는 사이가 꽤 괜찮아요. 뭐 서로 안 맞고 지금 러브 전쟁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미국에서 봤을 때 오펙 플러스인 러시아가 되게 중요하죠. 유가 안정이라든지 특히 또 중국을 또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고, 자, 특이한 거는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던데 유럽이 아니라 지금 EU죠. EU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르게 비판하고, 자, 문명적 말살이다, 문명에서 쇠퇴했다, 상당히 강하게 유럽을 비판했습니다. EU를 비판한 거죠. 약간 초국가적인 안 좋은 단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봐도 조금은 유럽이 선진국에서 약간 탈퇴되는 것도 있고 약간 정치권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런 면이 트럼프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유럽은 여전히 말씀드렸던 각자 도생이죠. 유럽 각자 도생이고, 이런 부분에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보는 고립주의, 무조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비개입주의야. 분명히 혼자 있겠지만 미국과 어떤 이득이 필요하면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고, 어쨌든 동맹 부담은 증가해도 동맹 같이 가는 게 다행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중국 관계. 우리나라 내년에 진짜 중요한 미중 관계인데 한시적으로 1년 뒤까지 뭐 넘어온 거기 때문에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한시적입니다. 자, 제가 매일 챙기고 있는 달러죠. 올해 들어서 이제 100포인트 밑에 떨어지면서 약세라 봤는데 월드 다미넌트 리저브 커런시, 약간 애매한데 이 말은 뭐냐면 달러 패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조업이나 또 이쪽 그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의 적당한 약세를 용인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달러를 유지한다고 말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한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 기준 봤을 때 아마 작년에 나왔던 약간 미란 보고서 느낌이야. 뭔가 봤을 때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미국이 힘을 우선을 하면서 내용을 따지다 보면 상당히 모순된 게 많습니다.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 적은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에도 지금 IB도 그렇지만 미국 쏠린 부분이 좀 분산되는 게 맞아요. 미국은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비미국 자산으로 분산 투자 계속하는 게 맞고,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면서 지금 중국 쪽이 있죠. 중국이 또 미국 관계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MSCI EM 쪽에 이 냉정한 돈들이 들어간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꼭 챙기면서 내년 보셔야 되고요. 자, 정시와 경제는 어쨌든 트럼프가 정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감세까지 하고 돈 풀기, 물가 안정, 민생 챙기기 때문에 변동성 줄어드는 건 상당히 좋다. 결론적으로는 12월 달에는 단기적으로 정시와 양봉이죠. 양봉이니까 그 안에서만 변동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들은 나왔던 부분에서 지표들 나오죠. 미국 연은 지표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목요일 아침에 나오는 파월 등판, 12월 달 FOMC와 점도표를 챙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라클 실적이 나와요. 오라클 실적 나오고 또 그날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변화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금요일 아침에는 브로드컴 실적 이렇게 챙기면 됩니다. 자, 보고 넘어가고 비미용 내에서는 여전히 금 가격은 4,300불 걸려 있어요. 4,200불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안에서도 귀금속이 은으로 갔죠. 은은 지금 또 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 자, 비트코인을 말씀드렸던 1월 15일 날 스트래티지의 개별 이슈가 있지만 등락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크게 봤을 때 미국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지니어스 액트 이것 때문에 저는 흔들더라도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유럽은 아까 뭐 트럼프나 NSS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이고 자기들의 금리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던데 뭐 그렇게 참고로 이제 보고 있는 유럽이고요. 중요한 건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중화권인데, 일본이 지금 오늘 약보합이지만 오늘 지표가 났어요. 경제 지표가 여전히 좀 약합니다. 임금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쌀값 때문에 물가 걱정돼서 금리는 올려야 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오늘 나왔던 3분기 GDP 성장률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분기별로 연율로 따지면 2.3% 마이너스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카이치도 어쨌든 경기 부양을 엄청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이 BOJ 우에다 총리 말했던 비둘기적인 금리 인상 근데 이게 25bp가 아니라 10bp나 15bp 살짝 낮게 할 수도 있어요. 작년 7월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면서 너무 엔케일이 걱정하지 마시면서 과정을 자꾸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엔화는 155엔. 오늘 중국은 좀 빠졌고 홍콩도 떨어졌으면서 왔다 갔다 했고 오늘 대만이 올랐어요. 대만 올랐던 부분은 TSMC가 2%나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다 좋았어요. 자, 물론 이제 쇼티지 되고 있는 코어스죠. 코어스인데 전라인이 풀 가동해서 100% 지금 엄청나게 돌려야 되고 장비도 재배치하면서 심각하게 공급 쇼티지는 계속 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TSMC도 박스권 상단을 우리나라처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돌파한다고 아직 보진 않아요. 제가 보는 시황이고, 자, 지금 우리나라도 오시면 어쨌든 삼정 기준 제가 현대차 대기 드렸고 하이닉스도 보고 있지만 오늘 하이닉스 많이 올랐어요. 반응 주면서 4,200을 시도하는 코스피 마감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많이 사진 않았어요. 자, 코스피 1양봉 났고 코스피는 1음봉이 났지. 상대적 코스피가 코스닥이 살짝 약했던 부분에 슈퍼 반도체 좋았고 그다음 함전 하이닉스가 좋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알테오젠 임시총에서 코스피 이전 계리가 잘 됐어요. 근데 알테오젠 오늘 고만고만했고 딴 것들로 수급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챙겨볼 거고요. 2차전지와 로봇들로 수급이 몰렸던 그런 날입니다. 코스피는 4,130, 코스닥은 920 정도. 여전히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말이든 다음 주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책 기대는 분명히 있어요. 단기로 수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 기준상 포트상 여전히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락되고 살짝 밀리는 눌림목도 괜찮다는 코스닥 지수 얘기를 드렸어요. 자, 12월 달엔 우리나라도 월 양봉이다 보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수급 등락이 있더라도 둘 다 이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아직도 신용 빠진 건 없어요. 그 예상대로 어쨌든 오늘 코스피 이전으로 다 됐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45만원 근처에서 등락되면서 급한 분들이나 마음이 막 그런 분들이 좀 힘든 이 바닥 만드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이 시총 1위입니다. 그 다음이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ABL바이오 넘어가는데 이 코스피 이전 가게 되면 코스닥 1등에 코스닥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겠지. 뭐 사실 많이는 안 들어올 것 같은데 또 외국인 오늘 간만에 코스닥을 많이 샀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단기 매매를 유도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코스닥의 수급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이 8일인데 오늘 에코프로 제일 많이 샀네요. 3,900을 사면서 에코프로 단기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까지 갈지 트레이딩 흐름에서 한번 기준도 파트 잡아 드릴게요. 오늘 아마 아침부터 에코프로로 엄청나게 들어왔어. 이게 애들이 아마 2조 원 정도 거래가 쏠렸을걸요. 후다닥 들어가면서 급하게 아마 움직였던 그런 하루고요. 자, 오늘 임시총하면서 알테오젠에서는 박순재 대표, 물론 신뢰의 박순재 대표고 정말 저는 괜찮게 봅니다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수급에 이쪽으로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급하고 마음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뀐 건 없어요. 자,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과 달리 요건들이 좀 까다롭게 지금 약간 예비신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년에 파이프라인도 도입하고 키투르 데스시도 좋지만 앞으로 ADC 관련해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싼 도즈를 많이 기대한다는 얘기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에러를 물었겠지. 에러는 분명히 지금 올해 내 2건 정도 예상한다고 말을 했지만, 부산도 그랬지만 확답은 안 하셨어요. 그다음 혹시나 올해 내가 아니라 1, 2주 더 걸릴 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건 바뀔 거 없어. 당연히 그 에러를 말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뒤에서 물밑 작업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케이스는 조금 성질이 급한 분들이 많아. 그런 급한 분들이 또 후다닥 팔면서 바이오 팔면서 2차전지나 코스피로 오늘도 좀 넘어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봐주시고, 뭐 단타 좀 빠졌고 시용 터는 과정이 있고, 오늘도 약간 코스닥인 이쪽에서는 바이오 쪽에서는 큰 자금들은 좀 관망하는 모습 보였죠. 제가 말했던 45만원대에서는 바닥 만드는 등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코스피 이전되면 얼마나 걸릴래. 제가 예전부터 셀티론 얘기 되긴 했지만 2017년에 그 사례 포스코 DX 기억나세요? 23년에 우리가 했던 종목인데 LNF도 그렇고 얘들도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뒤에 세부 상황 말씀드리겠지만 얘들도 빠른 거는 3개월, 6개월 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던 그런 부분은 조금 짧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봐주시고, 에러를 기다릴 수 있지만 이제 시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중 너무 쏠리게 알트호전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있는 부분 기다리면서 우리는 비만주 쪽으로 여전히 포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도 특별한 거 없었어요. 예전에 횡보 박스권 잘 있는 참고 지표주였습니다. 요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하면서 에러도 보고 있는 바이오 쪽이죠. 자, 반도체는 TSMC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이닉스 쪽으로 또 한번 확 변동성 많은 탄력을 보였던 하이닉스고요. 근데 하이닉스 3전 기준으로 얘기 드렸지만 4200을 돌파 막 한다기보다 외국인도 지금 이번 주에 만기일과 제가 수급 판단할 때는 위에서 우리 말했던 투타입 전략입니다. 3전 따블난 분들은 여전히 1, 20% 팔아놓고 나머지 홀딩 하지만 막 들어간다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12월달 박스로 보는 시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묵직하게 말씀드렸던 현대차, 중기 배당주 현대차 UB는 여전히 신고가 안착되는 과정에 제가 조금 더 챙겨본다는 자동차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선방산 원전도 오늘 코스피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넘어온 수급들이 개별주들 반등을 줬고, 에코프로처럼 갑자기 급하게 확 들어와서 대놓고 빅단타가 보였던 종목이 있어요. 얘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변동성과 단기 수급 되게 많이 심할 겁니다.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 보고 있어요. 자, 대신 로봇 괜찮았죠. 로봇은 여전히 좋고 오늘 대기업 관련이나 시총 1조 내애들 다 보고 있는데 현대 무백스 이런 것도 올랐지만 우리하고 로봇주들로 가장 크고 묵직하고 수급 괜찮기 때문에 우리 로봇들은 잘 슈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좀 살짝 팔아놓고 나머지는 잘 대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특이한 건 한류 섹터 절반 남았던 API를 조용하다가 보시면 오늘 보고서 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잘 보는 보고서인데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끝나고 보니까 요즘 APR 우리나라 K뷰티가 너무 좋아요. 제일 잘 팔리고 탑 100개 중에서 우리나라 뷰티가 8개 되는 거예요. 그중 APR도 압도적 성과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줬고 대신에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인데 달바 글로벌 있죠. 우리 두 번째 반 얘도 성과가 있다 보니까 반등을 줬던 모습입니다. 대신에 아무거나 안 가요. 또 가는 것만 가니까 이제 대장주로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엔터 일부는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고 외국인들이 코스피로 샀다가 오늘은 코스피를 살짝 팔면서 여전히 박스 상단 보고 제가 말했던 목요일날 11일날 이 쿼드로 미칭데이 때는 계속 상방 보는 게 아니라 박스권 상단을 경계하는 모습 때문에 12월 달에 코스피 상단 박스 정도 시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여전히 개인 수급들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팔고 넘어 하는 단타 수급들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주 시작인데 지금 이번 주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안되면 다음 주 초로 넘어갈 것 같고요. 자, 랑롱라님 12개월째 우리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자, 주말 설명과 오늘 간단히 얘기 드렸지만 12월달 양봉이단 흐름, FOMC와 실적 주간, 미국 이제 NCC와 BOJ까지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넘어오면 섹터별 수급 변동이 있더라도 우리 바이오 로봇 한류 나머지 기본 패시브 포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금주도 같이 화이팅 하시죠.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